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죠. 저 사람 누구냐고. 남자가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고 김철수님의 부인이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냐고 했죠.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박미영 68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 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야기 계속 듣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평생 택시를 몰았어요.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 우리 집은 20평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아들 준호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우린 함께였으니까. 3일 전이었어요. 남편이 택시 운전하다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장례식장 어디로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데로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형편에 큰 데는 무리니까. 그랬더니 한숨 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으면 창피하다고. 아들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고 했죠. 수진이는 알았다고 하긴 했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수진이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 형편을 부끄러워했죠.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택시 동료 몇 분, 친척 몇 명. 그때 그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고 김철수님의 부인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봤죠.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강민서.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조문객 없는 작은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놀랄 수도 있는데 고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철수 님이 대한그룹 창업주 김대호 회장의 친아들이라고. 저는 그냥 웃었어요. 무슨 드라마를 보셨냐고 했죠. 그런데 진짜라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그만 장난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남편한테 3개월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택시를 탔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대한그룹이라는 데서 왔다면서 자기한테 DNA 검사를 해달라고 했대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68년 전에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다면서. 남편이 재벌집 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대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사기꾼 같아서 안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대요.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결국 남편이 귀찮아서 알았다고 했대요.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도 그때 봤거든요. 간단하다면서 면봉으로 입안만 쓱 긁으면 된대요. 남편이 입 벌리고 아하더니 5초 만에 끝났어요. 이게 다냐고 남편이 물어봤더니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남편도 저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대요.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죠. 뭐 나올 게 있겠냐고. 사기꾼 들릴 거라고. 그렇게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변호사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68년 전 서울 성모병원에서 같은 날 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대요. 한 명은 대한그룹 김대호 회장의 아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진짜 재벌가 아들이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죠. 김대호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유산 상속 과정에서 DNA 검사를 했더니 현재 후계자인 김민호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병원 기록을 추적했대요. 68년 전 같은 날 태어난 아기들을 찾았죠. 김철수님의 혈액형, 출생 기록이 모두 일치했대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남편을 찾아가 DNA 검사를 부탁했던 거래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99.9% 일치한대요.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봤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재벌로 태어났어야 했던 거냐고 물었죠.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어요. 68년간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남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 운전하느라 허리 아파했는데,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게 다 바뀐 아기 때문이었다니. 그래서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유산 상속 때문이래요. 김대호 회장의 전 재산이 약 3천억 원. 그리고 대한그룹 지분이 30%인데 시가로 5천억이래요. 총 8천억 원이래요. 8천억? 김철수 님이 유일한 친자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래요.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셨으니 저한테 상속된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죠. 너희 아버지가 사실은 재벌가 아들이었대. 며느리 수진이가 코웃음 쳤어요. 장례식 끝났으니까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라고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들이 받아들었죠. DNA 검사 결과서에 유산 상속 서류까지.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변호사가 직접 왔다고 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재벌이었냐고 물어봤죠. 8천억이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8천억. 그날부터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고, 목마르면 말하라고 하고. 저는 차갑게 말했죠. 됐다고.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시집 올 때부터 우릴 무시했거든요. 집이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산대요. 명절 때마다 친정 자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이래요. 저보고 뭐 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더니 라고만 하더라고요. 남편 장례식 때도 그랬어요. 장례식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이 이렇다니까 에휴 하면서 창피해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 수진이가 지금은 180도 달라진 거죠. 며칠 후에 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 자기가 김민호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 대신 재벌로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뵙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했죠. 김민호가 앉더니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68년간 누렸던 것을 김철수 님이 누리셨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당신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평생 거짓으로 살았대요. 재벌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대요. 그런데 DNA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졌대요. 김민호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가난한 집 아들이었었고 김철수 님이 재벌로 태어나셨던 거라고요.
저도 몰랐다고 했어요. 남편이 재벌 아들인 줄은 평생 몰랐다고요. 그래도 자기보단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자기는 68년간 가짜로 살았대요. 그에게 당신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길 바란대요. 자기는 아무 권리도 없대요.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결정해야 한대요. 유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만약 병원에서 아기가 안 바뀌었다면 남편은 재벌로 태어나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택시 운전도 안 했을 거고, 허리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심장마비도 안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벌로 태어났으면 우린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강남에서 자랐을 거고 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병원 실수가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결정했어요. 거실에 아들, 며느리, 변호사를 모았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수진이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전 재산 8천억 중에서 김민호 씨에게 4천억을 드린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건 어머님 거라고. 왜 남한테 주냐고요. 내가 말했어요. 김민호 씨도 68년간 그 집안에서 살았다고. 그것도 인연이라고 했죠. 수진이가 뭐라고 하려는데 제 돈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냐고 했어요. 수진이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4천억 중에서는 3천억을 남편 이름으로 재단 만들 거라고 했어요. 택시기사 아이들 장학금으로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1천억 중에 500억은 제가 쓸 거고 500억은 아들 준호 명의로 한다고 했죠.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이 집에 월세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수진이가 뭐라고 하려는데 제가 말했죠. 사람은 돈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돈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해 주었죠. 수진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주었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내 선택이라고 했죠. 수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재벌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난 가난했던 우리가 더 좋았어. 당신이 재벌로 태어났으면 우린 만나지도 못했을 거잖아. 당신은 강남에서 자랐을 거고 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만나기 위한 돈은 이제 있어. 하지만 당신은 없어. 그래서 난 알았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과 함께한 40년. 그게 내 진짜 재산이야. 3개월이 지났어요. 철수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택시기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어제도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제 덕분에 자기가 대학 갈 수 있대요. 축하한다고 했죠. 자기 아버지도 택시기사래요. 제 남편처럼 자기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드시대요. 그 학생 얼굴에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대요. 김민호 씨는 가끔 찾아와요. 형님 묘소에 인사드리러 왔다고 해요. 그럴 땐 같이 가자고 하죠. 우린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김민호 씨도 재단 일을 도와줘요.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베풀고 싶대요.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더 고맙대요.
수진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 드시라고 챙겨주고 자기가 잘못했대요. 앞으로 잘하겠대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줬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엔 8천억을 남겼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걸 남겼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는 것. 남편은 재벌로 태어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택시기사로 살았죠.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잘해주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돈 없을 때 함께 있어준 사람이 진짜예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라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